일단 NCS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직무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채용을 하는 것이죠. 취준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런 식으로 체계화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대기업 쪽에서도 이런 NCS 기반으로 하는 직무 중심 채용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입사원도 신입사원이지만 경력사원들을 채용할 때에는 특히 그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대한 직무기술서를 아예 그 공고에다가 제시를 한다든지 그래서 보다 더 직무 중심으로 채용하는 NCS 기반의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까지 한 2,000개 기업 정도를 컨설팅을 통해서 채용 컨설팅과 재직자 훈련 컨설팅을 실시를 했고요. 올해도 역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1,000개 기업 정도가 이제 포함이 되어서 훈련을 컨설팅을 할 예정입니다. 권동호 팀장님, 이제 많은 공공기관이 NCS를 기반으로 이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채용 방식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작년까지 230개 기관 컨설팅을 완료를 했고 금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180여 개 공공기관에서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공공기관들의 저희들이 이제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것은 채용 공고문입니다. 그 채용 공고에 있어서 예전의 방식처럼 정말로 스펙을 냈느냐 안 냈느냐 그걸 일단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직무기술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NCS의 능력 단위하고 정확하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직무기술서와 NCS 매핑 그 관계에 있어서 지식기술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전에 그러한 전반적인 그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익히고 도전하면은 합격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채용 공고문을 일단 우선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프로세스가 아마 대학생들이 자기소개서 하나 쓰는데 한 5시간씩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자기소개서를 정말로 많이 써본 대학생도 있겠지만은 요즘의 공공기관에 있어서 자기소개서는 거의 2, 3일에 걸쳐서 다 읽어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입사지원서 또는 어떠한 공공기관에는 경험이나 경력기술서까지 작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 가지를 묶어서 저희들은 서류 전형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류 전형이 통과가 되면은 역시 필기 전형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전형은 대다수의 그 공공기관이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능력 단위 10개를 저희들이 또 개발했습니다. 하위 단위에 34개의 능력 단위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10개의 직업기초 능력 안에서 필기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필기 문제를 가지고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기 전형에 통과가 된 그러한 취업준비생들에게 한해서 면접을 치르고 있습니다. 면접은 대체적으로 1차, 2차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면접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취업준비생이 그 직무에 수행하고자 하는 전공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공 과목에 대해서 전문 용어로 SME, 내용 전문가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해당 공공기관에서 20년, 30년간 근무했던 대선배들이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전공과 관련해서 질문과 답변을 듣고 그 준비생의 실력을 판가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재 중역분들이 2차 면접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면접은 주로 아까 지식기술 태도라고 있는 태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적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중역분들이 이제 최종 면접을 통해 가지고 합격자를 발굴을 하는데 면접도 상황 면접, 경험 면접, 발표 면접, 토론 면접 이런 식으로 아주 구조화된 면접, 즉 말해서 NCS 기반으로 체계화가 돼 있는 것이 요즘의 공공기관의 취업 프로세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표해서 두 팀장님께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두 친구들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중에 어떤 곳에 취업을 원하고 있나요? 저는 네. 일단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해서 그런 전반적인 문화를 겪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유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먼저 공기업 위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정 친구는요? 저는 공기업도 본과 동시에 대기업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이 이렇게 준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또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궁금한 점이 있는지 또 얘기 나눠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여러 군대를 지원을 해봤는데 어느 곳은 전공시험을 보는 것도 있고 어느 곳은 NCS만 보는 것도 있고 상식을도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꺼번에 많은 걸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벅찼는데 그래서 이거 한 곳에만 집중을 할지 아니면 두세 군데 다 여러 개를 해서 좀 오래 길게 볼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NCS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 장점이 있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NCS는 내가 갖고자 하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식, 그 다음에 기술, 태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그러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전이나 한전 자회사를 가고자 하는 전기 전공을 했던 학생이라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전 관련 자회사 이러한 것들이 7,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한전을 떠나서 전기 전공한 학생으로서 다양한 그러한 일반 기업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전공을 뭐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전공을 가지고 내가 활동할 수 있고 정말로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직장에 가야만이 성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경력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기업이나 조직이나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가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는 그러한 직업 생활에 있어서 미리 준비하고 도전하는 학생한테 반드시 채용이라고 하는 열쇠를 줄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NCS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현정 친구는 또 어떤 점이 궁금해요? 주변 동기들을 보면 대부분 공공기관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NCS랑 관련된 책을 사서 보거나 아니면 학원을 통해서 뭐 전공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대기업을 저 같은 경우에 준비를 하게 되면 혼자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힘든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런 표준을 만들었고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당장 취업을 해야 하는 어떤 급박한 취준생들과 조금 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취준생들을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먼저 급박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었지만 면접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그런 면접 클리닉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저희 고용부 산하에 있는 고용센터에서도 그런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성격도 진단하고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클리닉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실전에 가까운 것, 단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설 학원이나 이런 데에 가서 단기 속성으로 그런 것들을 시험 대비하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단지 그동안에 해왔었던 것들을 단시간에 해당하는 직무에 맞게끔 본인의 스토리를 잘 정리해내는 것,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는 면접을 좀 준비를 했으면 하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준비를 좀 길게 좀 체계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회사나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곳에서의 그 회사의 업종이라든지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한 3년 뒤가 되겠지만 한 3, 4년 뒤가 되겠지만 현재 그 회사가 채용 공고를 어떻게 냈는지 어떤 직무에 대한 것들로 채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이제 스터디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동아리나 자기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같은 그런 모임 스터디를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희 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이트에 있는 필기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거 선배들의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시간이 있다면 회사를 이해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회사에는 다양한 직업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마다 특정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싸고 있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특히 경영 지원 파트에 관련된 일들이 있어요. 경영 업무, 회계 업무, 아니면 무슨 영업 업무, 이런 것들은 어떤 회사든지 다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라도 그 특정한 직무가 아니더라도 해당되지 않는 직무가 그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런 분야에도 역시 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인문 사회 계열 쪽에 계신 분들 쪽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게 된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에 충실히 하셔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외부 교육기관에 있는 것들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또 거기에다 따라 필요하다면 자격증도 또 따시고, 하나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으면 아르바이트도 상당히 필요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어서 해보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인사 담당자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회사와 맞는 산업, 업종, 특히 직무에 맞는 경험이라면 아르바이트도 충분히 자기의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해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어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정말 두 분이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오신 게 아니고요. 정말 인생 선배로서 정말 굉장히 정말 도움되는 조언들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오늘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자, 권동호 팀장님, 2016년부터 직업교육이나 훈련 과정 편성에 NCS를 전면 적용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 847개의 NCS를 작년에 고시하기 전부터서 NCS는 우리나라 교육훈련 시장, 자격 시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직업에 수반되는 지식과 기술과 태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문 지식, 전문 스킬은 교육기관, 훈련기관에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약 한 597개 학교가 있는데, 그러한 597개 학교가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해서 2018년도 되면 전면 100% 도입입니다. 아울러서 2년제 대학이 약 한 137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84개 대학이 NCS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또 4년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제라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학습 병행제의 그 특성화고등학교는 도제학교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도제학교는 학교에서 한 3일 정도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이틀 정도의 수업을 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년제 대학 유니텍 제도라고 있는데, 그 유니텍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2년제 대학하고 매칭하고 기업과 해서 3위일체의 현장 학습과 강의실 학습이 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시 4년제 대학의 IPP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낮에나 또는 밤에 또는 주말 과정에서 대학에서 수업을 이루고 나머지는 산업 현장에서 직접 실무를 익히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성화고등학교 2년제, 4년제 대학에서 이미 NCS 기반의 교육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그 공공기관인 폴리텍 대학에서도 전체 과정을 다 NCS 기반의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약 한 9천여 개의 민간 직업학교가 있는데요. 그 직업학교 중에서 작년에 3만 6천여 개 과정이 NCS 기반으로 커리큘럼을 작성하고 실제 훈련을 적용하고 있는 그러한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NCS가 공공기관의 취업 현장에서 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도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년 같은 경우에 모든 공공기관이 18,000여 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명 뭐 신의 직장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네.
저희들이 그 면면을 보니까 뭐 적게는 뭐 한 80대 1에서 크게는 200대 1의 경쟁률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러한 공공기관들이 NCS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취업박람회 행사 지원하고 있고 청년위원회에서 하는 청년버스, 그다음에 청년토크 또는 찾아가는 설명회 또는 상설 설명회, 그다음에 온스펙 사이트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입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다 정착이 되면은 아마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도 또는 교수님들도 마음 편하게 NCS 기반의 이러한 학습과 채용이 선순환 구조로 진행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럼 최용범 팀장님, 민간 기업에서는 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네, 그 저희도 역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노력에 더해서 네. 좀 특징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그 청년 기자단이라는 제도를 작년부터 도입을 해서요. 올해도 역시 2기로 청년 기자단을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청년 기자단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다닌다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에서 NCS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학생들과 기업에서 어떻게 이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들을 꽤 잘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킬 예정이고,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저희들이 조금 이제 집중을 하면 그 회사에 직접 참여하셨던 그 신입사원들과 인사 담당자,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긴데 도움을 주셨던 분들을 직접 모셔놓고요. 예. NCS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더해서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더니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들을 조금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 취준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마련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도 지금 기자단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때요? 해보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기로 활동을 했고 저희 이제 마감을 하고 2기가 시작하는 단계인데 확실하게 제가 오늘처럼 정말 궁금한 것을 신입 직원분들에게 여쭤볼 수 있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좀 확실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들으면 굉장히 뿌듯하시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예. 자, 그러면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의 기대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특히 이제 공공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들이 그 매년 그 도입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의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을 하고 있고, 그러한 BP 사례가 나온 기관에 대해서는 뭐 해외 연수도 시키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러한 기관들의 그 채용 담당자들이 첫째로 허수자가 감소됐다. 예를 들어서 뭐 100대 1, 200대 1을 했는 그러한 허수자가 감소했다. 예.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따집니다. 그럼 그 직무에 대해서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사전 준비가 없으면은 도저히 합격이라는 단어는 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수자가 감소가 된 거고, 두 번째로 자기가 수년간 준비했던 직업에 대해서 합격을 해가지고 실제 현업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정말 현저하게 감소하더라. 즉 말해서 자기 인적성하고 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미래 꿈꾸고 있는 그러한 방향성하고도 맞는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한 최근에 NCS가 또 다른 스펙이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논했던 8대 스펙, 9대 스펙, 10대 스펙이라고 하는데, 자, 온 스펙 하에서 오버 스펙은 다 걷어내고자 하는 게 공공기관의 희망이고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러면은 취업준비생들이 몰입하고 있는 그러한 스펙을 제거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될 것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수년간 준비했던 정말 꿈꾸고 있는 그러한 직업이기 때문에 정말로 활기차게 정말로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성과 중심의 정말 우수 인재로
그 조직에서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민간기관에서는 어떤 기대 효과를? 기업에서의 가장 그 목표는 성과죠. 네. 그 성과를 내는 데에 이 NCS 기반의 능력 중심 채용이 일조했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반적으로 경영자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NCS 기반으로 채용된 학생들을 한 3개월이건 6개월이건 채용해서 이 현장에서 투입을 해보니 이 친구들이 그렇지 않게 들어온 친구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현장 적응력이 뛰어나더라. 생산성도 높아지더라.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품질도 상당히 높아졌고 사고율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 회사에서 나오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낭비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네. 회사 입장에서의 기대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걸 통해서 회사에 들어온 친구들은 본인이 생각했었던 일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본인의 장기적인 미래라든지 비전을 이 회사에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장기 목표가 생겼다는 예. 그런 기대 효과가 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갑자기 좀 바뀌어서 네,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러셨던 투덜대셨던 분들도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두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이제 NCS에 대한 준비, 이제 자신감도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끝으로 좀 당부하고 싶다. 준비하면서 좀 이런 것들은 좀 부탁드려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두 팀장님들께. 예. 아까 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취업 준비생이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잘 맞게 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막막함이 있어요. 스펙을 더 쌓아야 되나? 필기를 왜 떨었지? 뭐가 부족한가? 그런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느 정도 뭐 필기 점수를 공개한다든지 어느 정도까지만 좀 해주시면 아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정 친구. 저는 좀 준비를 하면서 좀 의아했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 NCS는 현장 적응력을 높이거나 약간 성과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따로 이제 내가 경력을 쌓아야 되진 않나. 진짜로 이제 기업 현장에 제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경력 중심으로 약간 이제 경력직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진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인지 좀 이렇게 궁금합니다. 경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죠. 또 향후에는 신입 직원보다는 회사에서도 어차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숙련되지 않은 신입 사원보다는 숙련된 이제 경력직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죠. 그렇다 보면 NCS에서도 4단계, 5단계도 있지만 1단계, 2단계도 있지 않습니까? 레벨이. 그렇다 보면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단지 경력이나 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스펙을 쌓는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지 않아도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과감하게 본인이 하고 있었던 것들을 자신감 있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불필요한 경력을 쌓는 거에는 오히려 낭비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또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자신의 직업을 미리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고 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NCS와 관련해서 우리 취준생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씀들 두 분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NCS는 그 크게 세 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사전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 학습은 학년기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을 겪어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문 훈련기관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희망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지식, 기술, 태도를 함양을 하고요. 두 번째, 함양되어 있는 그러한 능력을 뭘로 보느냐. 자,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금년도 61개 종목을 과정평가형으로 지금 현재 문제 출제, 시행,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에서 역시 NCS 기반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용이 되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젊은 친구들은 잡이 2개, 3개, 4개, 5개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변화하는 전이되는 그러한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NCS가 바이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을 찾고자 하는 사람 또는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를 준비하시고, 그러한 준비 과정에서 동료들 또는 홈페이지 또는 자기가 희망하는 기관의 정보를 습득하시고 나서 놓고하시면은 합격하는 그러한 영광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NCS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NCS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면 NCS를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저는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NCS에서 만들어 놓은 경력 개발 로드맵 같은 것들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로서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무기술서의 내용에 있는 수행준거라든지 지식기술 태도들은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하나의 컨텐츠로서 작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길을 닦고 그 길에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컨텐츠를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지금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발현해서 본인이 원하는 취업, 본인이 원하는 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NCS센터의 권동호 팀장님, 그리고 최영범 팀장님, 그리고 학생 기다자니죠 장하늘 오현정 친구, 이렇게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저희가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구직할 때는요, 본인이 원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미리 좀 잘 설정을 한 다음에 꼼꼼하고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로 또 여러분께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능력 활용과 또 학습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는 대한민국 NCS 사용 설명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